최근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을 속타게 하는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서해안의 항만시설에서 시작된 노사협상 동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의 동맥으로 불리는 물류 산업이 막히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많은 화물선이 항구로 짐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미국 서부지역 항만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물류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C19 기간에 축적된 수요가 행동 제한 완화와 함께 폭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해상 화물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최대 무역항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C19 사태 이후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항의 취급량은 2020년 상반기엔 미국의 잇따른 봉쇄 조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8월 이후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의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역대 최고인 연간 1000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한층 더 전년을 웃도는 속도로 취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항구에 둘 공간이 부족한 데다 항만시설 직원들 사이에서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두 항구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많게는 100척 이상의 화물선이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야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C19 사태 이후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거 유례없는 수준의 컨테이너 부족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물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항구에서 내륙으로 운반하는 화물 열차까지 붐비자 기업들은 소비자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항공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을 서둘렀습니다. 수송비 증가분은 물품 가격으로 전가되었고 이는 미국의 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을 신학기 시작과 연말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화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에 접어들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평양 해사협회와 국제항만창고 노동조합 사이에서 시작된 노사협상입니다. 미주 서한 항만 노조 간 협의안은 오는 7월 1일로 만료됩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임금 개정과 시설 자동화를 놓고 노사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사 간 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2년에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그해 10월에야 마무리되었고 2014년에는 7월에 시작된 협상이 이듬해 2월에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물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업들에게 이 악명 높은 노사협상은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항만시설 관계자 강연회에서는 기업들에게 미 동해안 등 이번 노사협상과 관계가 없는 항구를 경유해 수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2014년 노사협상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결국 혼잡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느려진 작업 속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이번 협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노사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미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현재의 현안은 인플레이션 대책입니다. 올 가을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식품 가격 상승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은 비난의 화살을 바이든 정권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지지율을 되찾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 로스앤젤레스항과 주 7일 24시간 가동 체제를 확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나 야간 창고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합의 이행은 지연됐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상원 의원 몇 명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7월 1일 합의안 만료 때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태평양 해사협회와 국제항만창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노사협상에 앞서 바이든 정부는 양측의 작업 슬로우 다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시설 관계자 사이에서는 근로자에 의한 작업 방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6월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다음은 노조들의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은 2019년에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이 결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지난 9년간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수송업체는 컨테이너 비용을 몇 배로 끌어올려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사협상의 또 다른 중요 의제는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동화는 고용 상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협상 시작 일주일 전 태평양 회사협회는 로스앤젤레스 항이나 롱비치 항처럼 도시에 인접한 항구가 해상 터미널 취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론 짓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해사협회의 맥켄나 회장은 4월 초 자동화는 우리 항구의 미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태평양 해사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애덤스 국제항만 창고 노동조합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인 노동자 대신 로봇을 사용해 화물을 움직이는 기계 설비를 운영하려고 한다. 자동화를 시행한 항구 중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곳도 있다.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해본 항구가 있듯이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라며 곧바로 견제했습니다. 항구의 혼잡 문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관계자들은 화물 취급량이 C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최소 2024년 후반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의 향방에 따라 이 혼잡이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만노조의 추가 파업까지 일어난다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입니다. 수출국가인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의 여파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